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직선이 이제 어떤 관계, 직선들이 평행하냐 수직이냐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어떤 점이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도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빠져서 못 들은 분들은 잘 듣고 공식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까지 잘 체크해서 가세요. 일단은 우리가 점은 x1과 y1으로 잡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직선은 자연스럽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잡아 놓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 이제 거리를 0으로 이제 디스턴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d를 따와서 d라고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데 이 공식은 그냥 무작정 외우셔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이게 증명 같은 것들도 저번 시간에 너무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쓸 때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의 루트를 씌우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에는 절대값을 씌워준 상태로 여기에 있는 이 직선식 있죠? 이 직선식의 x랑 y의 점 좌표를 대입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오면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딱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도 하나 3,1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요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공식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제 d는 여기서 이제 쓸 때 이제 요 직선 형태를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바꿔줘야 돼. 는 0꼴로.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트 쓰고 여기 x와 y의 개수가 1과 마일이죠. 얘네들 제곱의 합을 쓰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2가 되겠죠. 1제곱 더하기 마일제곱이니까 괜찮나요? 이거 쓸 때 제일 많이 그때 실수하는 게 뭐라 그랬죠? 갑자기 이걸 제곱해서 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안 돼요. 무조건 x랑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 절대값을 쓰고 그 다음 여기 x랑 y 자리에다가 3과 1을 그냥 넣는 겁니다. 3과 1. 그러면 이제 3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고 나니까 루트 2분의 3이 돼서 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마지막 점과 직선의 거리는 그냥 공식만 잘 외우고 있어도 계산은 다 되니까 천천히 공식 써가면서 계속 이제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거기 56페이지 아직 체크 안 된 분들은 거기 맨 위에 D 붉은색 글씨 네모칸 쳐놓고 공식 다시 한번 밑줄 쳐놓고 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문장 풀어봅시다. 우리. 자, 페이지 58쪽이고요. 자, 125번 문제 봅시다. 아직 공식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키포인트의 공식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고 아니면 손으로 직접 공식 한번 써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출발합시다. 1사분면 위의 점, 자 밑에 밑줄실값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보다 크네요. 맞죠? 점 1사분면에 있으려면은 a는 양 써야 되니까 체크해 놓고 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직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은 안 나와 있어. 1,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의 값이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공식 써볼까요? 그러면 점과 직선 거리 d는 이제 루트 10이 이제 줬으니까 루트 10분이라고 출발하면 돼요. 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10이라고 줬는데, 자, 모분의 루트 여기 뭐 온다고 했죠?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아니라 3제곱 더하기 1제곱이 와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제곱 더하기 1제곱. 그리고 절대값 쓰고요. 이 절대값은 그냥 간단하게 이
요 점의 좌표가 이 xy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3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그냥 끝난다. 알겠죠? 간단한가요? 공식 외울 때 그냥 직선식의 x, y 자리에 좌표가 들어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리해볼까요? 그럼 루트 10분의 절대값 a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양변에 루트 10을 곱해버리면은 결국 절대값 a 빼기 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라서 우리 절대값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 절대값 풀 때 원래 절대값 풀리면서 뿔마 10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0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대부분 다 두 개 나옵니다. 미지수가. 그러면은 1, 3면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12 쓰시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127번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조금씩 조건을 좀 바꿔 나가는데 그 바꿔 나가는 것대로 따라 나가시면 돼요. 자 공식만 외우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공식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배웠던 거 좀 활용해 볼까요? 127번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의 수직 몇 초일까요? 수직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직 조건 기억나나요? 수직 조건 뭐였더라?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꼭 외워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 공통수학 2 딱 들어오면서 외워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수직이다, 부직선 수직이다. 그럼 걔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그 직선을 좀 y는 꼴로 바꿔보면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쓰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 쓰시면 되고요. 자, 얘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얘와 수직인 기울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곱해가지고 마일이 되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누구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나 봤더니 3분의 4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수직 기울기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는 얘의 역수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3분의 4인 걸 찾았다. 써놓고요. 자, 그럼 기울기 3분의 4인 직선인데, 자, y절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y는 3분의 4x 플러스 k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아는 직선은 딱 여기까지. 왜냐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울기 말고는. 자, 이고,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직선의 수직이면서 원점으로부터, 자, 0,0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1인 직선. 이것도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D를 준 거죠. 그러니까 125번은 직선은 멀쩡한데 점에 미지수가 있고 거리를 줘서 공식을 써서 A를 구해냈고, 근데 127번은 점은 멀쩡히 있는데 직선에 미지수가 생겨서 이제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준 거야 우리한테. 공식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식 쓸 때요 그냥 이 상태로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떤 꼴로 만들어준다? 는 0꼴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분수 있으면 좀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수 최대한 없애고, 그래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 쳐놓고 얘를 양변에 3을 곱하고 얘를 데리고 온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으로 바꾼 다음에 출발하세요. 대상상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기본 룰은 일단은 이거를 함수 형태가 아닌 직선의 방식 능력꼴로 바꾸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공식 써볼까요 우리? 자,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1 나왔으니까 1은 자, 루트 몇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16 더하기 9분의, 그리고 절대값.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점을 여기다 넣은 값 00 넣으면 다 날아가죠. 3k만 남아요. 정리해보면은 절대값은 꼭 날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절대값 3k가 여기가 루트 25니까 5죠? 그래서 5다 까지 쓸 수 있겠죠. 따라서 k값은 뿔마 3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아까 여기에서 이제 찾는 게 이거였잖아. 그리고 k 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y는 3분의 4x 뿔마 3분의 5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두 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식 알고 나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속 좀 까먹지 않게 외우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일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죠. 유형만 조금 바뀔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28번 문제.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일 때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잘 외우고 있죠? 저번 시간에 또 이제 못 들어서 기억 안 나서 필기할까요? 평행한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는 0 사이의 거리 펴놓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공식 제가 알려준 거였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이제 그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 얘기했냐면 평행하려면 여기가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완전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비율이 같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리는 원래 우리가 점과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훨씬 더 빨리 풀려서 이걸 꼭 기억합시다. 루트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위에는 훨씬 쉽습니다. 원래는 위에 뭐 하기로 했냐면은 직선의 xy에 점을 넣은 걸 쓰기로 했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뒤에 있는 상수함끼리 뺀 걸 쓰면 돼요. 이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말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한다고 했지? 평행하면은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평행하지 않는 애들은 만나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평행한 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거나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거나. 공식 잘 됐나요? 자, 그럼 한번 128번도 새로운 공식 한번 적용시켜보죠.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어때요? 방금 거랑 거의 똑같죠? x 플러스 y 빼기 3은 0 x 플러스 y 플러스 m은 0 요번에도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니까 써볼까요? 그러면 4루트 2는 이미 거리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 써볼까요? 자, 루트 항상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리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 맞나요? 분의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평행한 거는 뒤에 있는 상수함끼리 빼자. m에서 마3 빼는 게 낫죠? 마3에서 m 빼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m 빼기 3이니까 m 플러스 3.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절대값 m 플러스 3은 여기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되겠죠? 여기 지워지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4, 2, 8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m 값은 항상 두 개라고요. 이거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 너무 이제 헷갈리지 말고 m 플러스 3은 그냥 8이나 막 8 쓰면 되고요. 그래서 m은 5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1이거나 둘 중에 쓰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5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죠? 뭐 지난 시간에 수업 사실 듣진 않았어도 공식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했다면은 특별히 어려울 건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 130번도 한번 볼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자, 지금 여기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평행 조건을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쓸까요? 평행 조건.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 조건 쓰는 거 기억나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는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게 평행 조건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a가 4인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B는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뭐 B가 마이너스 5가 아닌 거는 지금 쓰일지 안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는 4인 건 발견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3이라고 줬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다시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는 거리는 3이라고 줬고요. 3은 자, 루트. 자, 뭐 써야 됩니까,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써야죠? 그러면 a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b의 제곱은 16 쓰시면 되고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천천히 우리 위에 뭐 쓰면 될까요? 절대값 안에 누구 빼기 누구? b 빼기 마이너스 5 쓰면 된다고. 상수함끼리 차 쓰면 돼요. 그럼 절대값 안에 그냥 뭐 들어가면 돼요? b 플러스 5가 들어가면 돼요. 도 실수하지 말고요. 절대값 안에 상수항에 차가 들어간다. 오히려 전과수 사이 거리 공식보다 더 쉬워서 더 빨리 풀리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전과수 사이 거리 공식도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공식 두 개만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 직선의 맛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1, 2단에서 배웠던 공식들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까먹은 거 있는지. 네.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b 플러스 5가 여기는 그냥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25니까 5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5 곱해주면 15 돼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b 플러스 5가 15거나 마이너스 15다. 따라서 이제 b가 10이거나 마이너스 20인데 문제에서 음수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20을 가져오셔야겠네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절대값 b 플러스 5는 15에서 b는 12요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항상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a 4 구했고 b 마이너스 29 했으니까 정리되면 끝났죠.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 사이 거리 공식도 해봤고요. 자, q(x) 16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별로 하나도 어렵진 않았잖아요. 왜냐면 공식만 쓰고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그 위에 있는 거 필수 16번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자 같이. 자, 문제 볼게요. 필수 16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자, 세점 2,5와 마 3,2와 1,4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잘 보고 있나요? 거기 그림도 그려놨죠, 밑에다가. 그쵸?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 그려진 거 넓이 구하는 거 몇 번 해본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우리 중학교 중딩들도 이걸 풀 수 있긴 해 사실. 여러분 칠판 잠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기는 안 할 건데 좀 이따 필기할 게 따로 있어가지고 세 점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넓이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조금 그래도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랑 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칠판 따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여기 0,0 지나고 여기 4,0 지나고 여기 2,4 지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보이잖아, 그치? 이거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맞죠? 그냥 밑변 4에다 높이 4니까 그냥 넓이 얼마? 8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없는 형태들의 삼각형들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0,2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3,0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4,4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밑변 높이가 힘들어, 그치? 그래서 지금은 되게 힘들어서 아마 중딩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이렇게 뭘 그려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서 사각형 3개 구할 수 있으니까 빼서 구했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딩 때 썼던 방법이니까 여기 전체 사각형에서 이거 x 친 거 3개 빼서 이거 넓이 구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가 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아마 선생님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저걸로 풀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될 텐데 원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누구랑 누가만 있으면 돼? 밑변과 높이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직접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내가 여기로 잡아볼 거야. 그럼 이 밑변은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 쓰면 되니까. 맞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은 여기가 루트 13이 나와요. 괜찮나요? 이게 밑변. 그리고 높이는 이 점부터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 직선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니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 d를 쓰면은 높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럼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공식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실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건 원래는 이걸로 푸는 건데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을 하나 설명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은 편할지 몰라도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아마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이게 뭐 하는 거죠? 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문제 풀이는 방향성은 많습니다. 이게 뭔가 정확하게 밑변과 높이를 알 수 있으면 그냥 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사각형 그린 다음에 거기 사각형 빼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두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밑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직선 만들고 점에서 직선의 거리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건데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좀 정신 맑은 상태에서 이 공식은 좀 얘기하고요. 지금은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천천히 그냥 써볼게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석으로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 한번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거기 필수 16번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 자, 얘도 그림을 딱 그려놨고 그 다음 BC 길이를 구해서 2루트 13인 거를 만들어냈고 얘는 계산하니까 우리 따로 안 할게요. 그냥 보고만 내려올게. BC 2루트 13 나왔고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 구하고 점 해가지고 직선 만들어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만든 거 보이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 A점 2,5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루트 13분의 21을 만들고 이제 밑변 나왔고 높이 나왔으니까 곱한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해서 넓이를 구한 거예요. 지금 그냥 말로 하니까 되게 편해 보이는데 직접 우리가 하면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뭐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점 나와 있을 때 넓이를 맨날 사각형 그린 다음에 사각형 빼서 그냥 초딩들처럼 배웠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공식처럼 배워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131번 그러면 한번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거기 그림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고요. 131번에 그 위에 공간 맞네요. 좌표 그리고 자, 점 찍을까요? 0,0 찍고요. 그 다음에 2,2 또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 3,6 마 3,6도 찍어놓을게요.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사각형 그래서 사각형 넓이 빼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어차피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 쓰진 않을 거고요.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OAB 있으니까 자, 그럼 저는요 밑변을 OA로 잡을게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그냥 바로 2루트 나옵니다. 쓸까요? 2루트. 그러니까 밑변은 그냥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밑변은 그냥 바로 나왔어요. 잡았어요. 근데 높이는 쉽게 바로 구해지지 않아요. 높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은 높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열발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 높이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직선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직선 OA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합시다. 알겠나요? 높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직선 OA의 방정식부터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직선이 되게 쉽잖아요. y는 x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x. 원래 구하려면 기울기 구한 다음에 절편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0,0이랑 2,1이랑 직선 y는 x 그냥 쓰시면 되겠죠. 직선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는영꼴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직선과 누구 사이의 거리? 마3,6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공식을 쓰는 거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근데 공식을 쓰려면 일단 직선이 필요하고 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식 써볼까요? D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또 이거 제곱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 개수 그러면은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이거 그냥 마3하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9 그러면 정리하면 루트 2분의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9가 되는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높이는 루트 2분의 9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정답은 이제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때요? 이 방법? 정말 너무 별로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긴 한데요. 근데 좀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에.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려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접고 이거 그냥 쓰고 아니면은 그냥 사각형 그리고 그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필기를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필기해 봅시다. 이제 뭐 공통수학 2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은 최소한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좀 웃긴 그냥 뭐 좀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특이한데 사선 공식. 다른 이름은 신발끈 공식이라는 이름이 특이하죠. 갑자기 무슨 공식 이름에 신발끈이 들어가는 거. 한번 공식을 보시면은 왜 신발끈이란 말이 나왔는지 아마 이해할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신발끈 공식. 이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은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은 그 딱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세점 A x1 y1 그 다음에 B x2 y2 그 다음에 C x3 y3 이렇게 써놓을까요? 점 3개가 있습니다. x1 y1 x2 y2 x3 y3 그럼 얘로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아까 전에 그렇게 복잡하게 푼 걸 공식 하나로 띡 풀 수 있을까? 근데 공식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억지로 어거지로 부려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공식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 원래대로라면은 뭐 요건 그림은 그냥 뭐 생략할 건데 원래라면은 여기 x1, y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x2, y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x3, y3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는 방법은 밑변을 길이 구하고 직선을 만들고 정거지사 거리공 써서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걸로 갖다 계산한 결과를 좀 특이하게 만들 건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울 건데 자, 여기까지 써볼까요? 이 x는 쓰고 s 넓이는 2분의 1 쓰고 좀 짝대기를 길게 쓸 거예요. 2분의 1 쓰고 짝대기 길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뒤에 쓰는 게 되게 특이한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두 줄을 쓸 겁니다. 1층과 2층을 쓸 건데 1층에는요. x좌표들 있죠. 여기 세 개. 이 x좌표를 천천히 하나씩 1, 2, 3을 천천히 하나씩 쓸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x 1, 2, 3 쓰고요. 이게 좀 외우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첫 번째 점을 하나 더 써요. x1. 그러니까 x 1, 2, 3, 1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밑에 줄에는 대충 뭐 쓸지 감이 오죠. y1, y2, y3, 그 다음 y1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공식은 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끈 공식이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리고 밑에다가 s는 다시 한번 쓰시고요. 이제 우리가 외워야 할 공식과 실제 공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뭔 소리냐? 일단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리고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분의 1 쓰고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써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요번 절대값 좀 작게 쓰세요. 여기 좀 크게 썼는데 여기 작게 쓸 겁니다. 여기다 괄호를 하나 쳐주시고요. 또 괄호. 자, 그리고 색깔 볼펜 두 가지만 좀 준비해 주세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아니 색깔은 뭐 상관없으니까. 자, 색깔 두 개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색깔 하나 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연결시킨 두 개 있죠? 이 연결시킨 두 개를 곱해봐. 그럼 뭐야? x1, y2죠. 이거를 여기다 쓸 거야. x1, y2 곱한 거.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x2, y3 또 플러스 x3, y1 써볼게요. 그리고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색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파란색 아니면 다른 색 준비해 주고 요번에 반대야. 자, 요번에는 아래서부터 출발할 때 대각선 위로 올라갈게요. 요번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요번에도 저 파란색끼리 연결된 애들끼리 여기 중간에 자 연결 잘 해놨나요? 연결 잘 해놓고 자 여기 또 마이너스를 써주세요. 이게 되게 여기가 중요한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를 써주고 그리고 괄호 열고 자 파란색을 다 씁니다. 여기는 y1 x2 그 다음 플러스 y2 x3 그 다음 플러스 y3 x1까지 쓰세요. 이걸 다 드세요. 절대값까지 다 갖고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그냥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 불러요. 정리 다 해보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다 쓰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색깔 연결을 다 한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또 색깔 연결 곱한 것들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어때요? 공식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죠. 잘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점 3개를 그냥 요 3개로 잡은 다음에 밑변 잡고 직선 잡고 높이 잡고 넓이 구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우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쓸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저는 이걸 뭐 강요하진 않는데 이걸 쓰는 건 안 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야. 자, 그럼 131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31번 가봐. 자, 방금 우리 넓이 얼마 나왔죠? 9 나왔죠? 이거를 이 신발끈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알겠지? 자, 신발끈 공식 어떻게 쓰는지는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은 거기 공간 좀 여기다 여분 공식 활용 한번 해볼게요. 자, 공식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점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써볼까요? 0,0, 2,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이렇게 쓰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S는 2분의 1 쓰시고요. 짝대기 좀 길게 쓰시고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저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우리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누구 좌표를 전부 다 쓰기로 했다? X좌표를 먼저 쓰기로 했죠. X좌표 순서대로 0, 2, 3 쓰시고. 그 누구 한 번 더 쓰기로 했지? 첫 번째 0 한 번 더 쓰기로 했죠. 썼나요? 쓰고요. 밑에는 누구 쓰기로 했죠? Y좌표 쓰기로 했죠. 써볼까요? 그러면 0, 헷갈리지 말고 2, 6, 0까지 쓰고 문 닫으세요.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넓이를 바로 구할 겁니다. 는 쓰고 2분의 1 쓰고요. 또 절대값 조그맣게 쓰고 소괄호 열고. 자, 그리고 연결합시다. 자, 처음 이게 대각선의 사실 위치나 요거 사실 이게 누가 먼저 오냐, 빨간색이 먼저냐, 파란색이 먼저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봐봐. 자, 얘네들 곱하면 얼마죠? 0. 얘네들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2. 얘네들 곱하면 얼마죠? 0이죠.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2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문 닫고요. 빼기. 또 문 열고. 자, 이번에도 자, 아래서부터 위로 갈게요. 자, 곱하면 얼마죠? 0이죠. 곱하면 얼마죠? 6이죠. 그 다음 곱하면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6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 닫고요. 자, 안에 볼까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은 얼마죠?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8. 그 다음 앞에 2분의 1 곱하니까 그럼 정답 얼마? 9. 바로 나왔네. 그러니까 답아가 9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점 3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밑변을 길이를 구하고 직선을 만들고 높이를 구해서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 공식을 기억해 놓으면 한 방에 그냥 공식만 사용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132번도 엄청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132번을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132번. 자, 특히 공식은 이렇게 점 중에 하나가 문자일 때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준비는 끝났죠? 자, 어차피 132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점 3개 먼저 나열. 나열은 이미 돼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쓸게요. 자, 2분의 1 먼저 쓰고요. 또 절대선 하나 길게 쓰시고요. 한 두세 번 연습하면은 어떻게 나오든 풀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러면 뭐부터 쓰기로 했죠? 1, 3, A, 1 먼저 쓰시고요. X좌표 먼저 3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거 하나 쓰고요. 자, Y좌표 한 번 더. 2, 1, 4, 다시 2까지 하고 문 닫고 이렇게. 잘 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는 쓰고 자, 2분의 1 쓴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짧게 하나 써준 다음에 소괄호 열고. 자, 신발끈 그려볼까요 또? 자, 이번에 이렇게 계산 얼마? 1 먼저 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12 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2a까지 쓰시고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빼기야. 빼기예요. 중간에 빼기 잘 써주시고요. 다시 소괄호 열고 이번에는 아래도 위로. 그러면 6
A 4. 요것도 이제 쓸 때 가운데만 마이너스지 나머지 다 플러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곱한 걸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 닫고 그게 결과가 얼마다? 8이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잘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바꿔줄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이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거 바꿔줄게요. 1,2, 3,마일, A,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2분의 1 여기 바로 안을 천천히 정리하는데 자 여기는 2A 플러스 11이고요. 그리고 빼기 여기는 10-A입니다. 빼주면은 3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절대값 3A 빼기 1는 16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거 마이너스였어.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그냥 A 값은 3A 플러스 1이 얼마거나 1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6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면은 A는 5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7 나오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신발끈 공식을 만약에 안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고 막 직선 구하고 되게 좀 힘들었을 텐데 조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잘 좀 기억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뒤에 6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방금 선생님이 했던 내용 그대로 또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꼭지점이 원점일 때만으로 지금 써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62페이지가 바로 사선 공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사선 공식 아니면 신발끈 공식. 그러니까 우리 0,0이 들어가 있는 사선 공식은 훨씬 더 쉬운 거죠. 지금 그럼 맨 밑에 135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볼래요? 처음부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135번. 그래서 넓이 한번 구해봐봐. 신발끈 써가지고. 근데 이거 신발끈 쓸 때 이제 그 0,0이 혹시 있으면 0,0을 맨 앞에다 두세요. 0을. 알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좀 더 편해집니다. 0을 맨 앞에 두시면. 0을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둬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서 한번 천천히 공식 한번 써보세요. 넓이 얼마 나오는지. 넓이는 엄청 간단하게 자연스러워 나옵니다. 일단은 X좌표 3개 쭉 쓰고 첫 번째 거 한 번 더 쓰고 Y좌표 3개 쓰고 첫 번째 거 한 번 더 쓰고 2분의 1 꼭 쓰고 크로스한 거 다 더한 거 빼기 또 크로스한 거 다 더한 거. 끝났네. 그렇지. 바로 나왔지. 답 얼마 나오나요? 2 나오나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괜히 힘들게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려 사각형 빼거나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이 신발끈 공식만 활용하시면 끝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새로운 거 진행하고 나갈게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61페이지에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인데요. 여기 발전 17번에 별표 쳐놓고 제목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풀이가 엄청 특이해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해만 하면 엄청 쉽긴 하거든요. 방법 자체는. 그러니까 7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직선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직선 L과 직선 M이 있다고 치면은 자,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몇 개죠? 보이는 건 4개인데 사실 얘네들이 막고지가니까 실제로는 2개밖에 없는 거죠. 각은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얘네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볼 수 있어요. 각을 이등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만약에 여기가 100도면 나는 50도 50도로 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을 이제 한번 그릴 텐데 이 선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원리를 좀 알려드릴 텐데 자 보세요. 그러면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여기가 각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로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까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두 수선의 발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같겠죠. 왜냐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뭐니까? 합동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 공식을 갖다고 이제 놓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제 그냥 진짜 나오나? 뭐 생각이 들 텐데 3번 133번 한번 보죠. 그냥 한번 이거 진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3번. 자,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1차 함수 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다 는 0꼴로 바꿔줄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식은 2를 곱한 다음에 는 0꼴로 만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다 왼쪽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 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일단 직선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뭐 이걸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뭐 굳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안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얘네가 이루는 각이 있을 텐데 그 각을 이제 여기 각이 사실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등분선도 사실 두 개예요. 이거 하나 두 개 나오는 건데 사실 뭐 두 개 다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 그럼 내가 이 위에 점 하나 x, y를 잡을 거고요. 나는 이 거리랑 그리고 이 거리랑 똑같은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야. 뭐 할 거냐면 이 직선과 점 x, y의 사이 거리와 이 직선과 또 점 x, y 사이의 거리를 같다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 사이의 거리를 이제 d1이라고 놓을 거고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그냥 d2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필기해 놓을까요? 그래서 저 직선과 점까지 거리가 d1 그리고 오른쪽 직선과 점 x, y까지 거리가 d2 이렇게 하면 이제 써놓고 d1과 d2를 그냥 써볼 거예요. 자 그럼 d1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점과 직선의 거리 할 때 점을 여기다 넣기로 했죠. 근데 점이 이름이 뭐 x, y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x, y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그냥 그대로 와요. 2x 플러스 3y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그대로 와요. 마찬가지로 d2도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여기도 그냥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대로 와요.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우린 이 둘이 뭐야? 같은 거거든요. 둘이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둘이 같다고 놓으면은 밑에 있는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그냥 이렇게 남거든요. 여기까지
써놓고. 절대값이 동시에 두 개 붙어 있는 거 푸는 방법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둘이 같다고 놓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한쪽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거 두 번만 하면 끝나요. 첫 번째는 둘이 그냥 같다고 놓고, 두 번째는 한쪽만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은 0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정리하면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그냥 정답이에요. 이게 왜 이게 정답으로 연결되는지가 조금 이제 뭐 의문으로 남긴 하는데, 저기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원리를 따라가서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게 자취해방정식이라서, 자취해방식 예전에 풀어본 기억 나나요? 되게 어려워, 자취해방정식은. 그래서 이 점을 x, 설정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루어지는 도형이 바로 얘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 문자를 포함한 식. 그래서 정답은 이거 두 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과정이 되게 특이하긴 했는데 결론은 되게 심각하게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은 여기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식의 절대값 쉰다면 같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외우셔도 좋아요.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134번도 그냥 그러면 원리만 따져서 가자. 자, 134번도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두 직선이, 자, 밑줄 치세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자, 요거 밑줄 쳐놓고 앞으로 이 말이 나오면 우린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x-3y 플러스 4는 절대값 3x-y 마이너스 2 그냥 쓰자. 괜찮나요? 써면 이게 이거에 그냥 풀이 이게 아예 그냥 정답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똑같이 첫 번째 둘이 절대값 둘이 같이 있으면 한 번은 그냥 같다. 또 한 번은 마이너스를 한쪽만 붙이자. 둘 다 붙이면 위에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요거씩 정리하면은 얘는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나오고요. 요거는 4x 마이너스 4y 그다음 플러스 2는 0이 나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기울기가 음수인 거 구하라고 했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건 위에 걸까요? 아래 걸까요? 위에 거 기울기 음수죠. 그 정답은 이에요. 물론 이제 2를 약분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으로 써주면 더 좋겠죠.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식은 잘 마무리됐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세 번째 단원 원방까지 가자. 원방 진도 나가기 전에 공식만 한번 정리할게요.